네, 안녕하십니까. 홍국입니다. 이번에는, 운명학적으로 재혼, 나는 재혼이 아니고요. 재혼남이나 재혼녀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총각이고 법적으로 천년대, 여기가 돌싱남, 돌싱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이것이 운명으로 놓을까요? 운명으로 100%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막 좀 허술하게 성의 없이 올리는 걸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겠지만 시간도 안 나고요. 또 앞전에 했던 썸네일은 우리 회원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올렸는데 이제는 뭐 그냥 인연되는 사람이 또 클릭하겠죠. 클릭하면 안에 속살은 어떤 운명하게 비교할 수 없이 정확하니까 아마 인연 닿는 사람들은 아마 썸네일을 허술하더라도 클릭해 보리라 보고요. 그래서 일단 양해를 구하고요. 운명학은 어떤 AI인데 물어봐도 운명학은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냥 정확하게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보고, TV나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나름의 전문가지,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헛술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헛수하고, 말하는 것도 일반 시청자들이 그걸 모르니까 막 말을 하는데, 반론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반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PD나 거기 방송에 출연을 하는 사람들, 모시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이걸 따지니까 되게 왜냐하게 되면 이 운명이라는 것이 직업을 저번에 누가 말씀하시더라고. 직업을요. 직업은 단순하게 명리학으로 뭐 수십만 가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다 그런 게 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 오행으로 봐요. 오행, 목화, 토금서. 이 안에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그런 직업 없었지만 이 안에 분류 안에 놓여 있는 것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같은 업은 역술인이지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같은 데는 없는, 역술인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 거기에 준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준하는. 왜냐하게 되면 역술은 학문이거든요. 학문. 그러면 유수한 학문을 하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제 말하는 거고, 또 동일한 사주, 우리나라 태어난 동일한 사주에서도 쌍둥이 사주는 분명하게 운국 김문둔갑은 김문둔갑 자체가 시간을 갖다가 만일 오시라 그러면 차객시를 봐가지고 다음에 미십니다. 쌍둥이는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다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사주가 우리나라에도 꽤 되잖아요. 그 옛날에 세계 일본강 제도 올려놓은 건 유튜브 한번 있을 것 같은데, 그 똑같은 경찰인데 순천에서 생년월일 똑같대요. 그러니까 배우자, 자식, 결혼한 날짜, 신혼여행지, 동일한 아파트에 산 것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나타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짐작으로 확인해보지 않고 말하는데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운명학적으로. 단지 이거는 있어요. 운명학적으로 용신이 있고요. 운곡진문둔갑엔 진용이 있어요. 용신의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진용도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모르니까 반풍시루학 하면 기분 나쁘는지 모르겠는데 전문가로 가는 사람이 정말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정말 자기가 아는 만큼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런 거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배우자는 무슨 띵고 이런 거요. 그리고 나이고 제가 지금 풀이하고 올릴 건데 나이와 달과 이런 걸 모릅니다. 네. 추리해서 하는 거예요. 추리해서. 그래서 명리학을 추명학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의 자연시도, 외국에 태어난 사람 자연시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 시간을 변행시킨다고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변행시켜 가지고 봐야 된다는데 제가 확인을 몇 번 다른 것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자연시가 안 맞아요. 그런데 고집하잖아요. 왜 고집한 줄 아세요? 맹리학은 코익으면 코골이, 기이면 기골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맞든지 안 맞든지 과거부터 그렇게 말해왔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사주로 변형시켜 봐야 된다는 것이 며칠 전에도 제가 외국에 그렇게 또 외국에서 태어날 어린애 그 부모를 보니까 그것도 한국 시간에 변형시켜야지 정확하게 뉴욕 시간이 13시간이더만요. 차이가. 우리 한국하고 뉴욕이. 그러면 서머타임 1시간 빼고 등등 하니까 정확하게 우리 한국으로 돼야지만 모든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부모, 형제, 조부, 조모, 관계 모든 것들이요. 하고 있는 일과 접으로서. 그래서 자연시라고 그렇게 맹리학에서 전문가로 하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요. 여기에 이 여성이 이 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재혼할 팔자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여기 남편이 이화예요. 이화거든요. 그러면 앞에 여기도 이화가 있죠. 여기도 이화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화가 있는지 이런 거는 확인을 다 해봐야 돼요. 그러면 확인해보면 결국 남편이 내 남편, 이 아가씨죠. 이 본인은 여성인 아가씨에서 재혼남을 만났으니 재혼남이든 총각으로 만나든 간에 내 남편은 돼지띠라는 게 나와요. 이게 돼지띠거든요. 일간이 있기 때문에 돼지띠가 아니고요. 돼지띠라고 노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돼지띠가 이제 남편이 결정이 되었고, 만약에 이걸 이제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앞별로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남편이 이화가 아니고 돼지띠 이렇게 써난다고요. 그럼 프로그램을 딱 켜자마자, 당신 남편은 돼지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재혼남이고 이거 같이 구분을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그것도 걸리는데, 그거는 뭐, 생각해보고 재혼남이든 총각이든 또는 재혼여든지 재혼여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저한테 공부 배울 때 자기 부인이 재혼여였어요. 한 사람은요. 훨씬 나이 많은 사람. 그런 것도 운명으로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돼지띠가 이런 걸 일반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돼지띠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 남자는 감출 수가 있잖아요. 이 남자가 돼지띠가 자기의 과거가 볼식남이라는 걸 숨길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서는 말해서 이제 알았든지, 나중에 알았든지는 그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 맹국 당사자가요. 앞에 여기 이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까지 영상을 찍다가 이름이 실명이 올라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찍는 건데요. 자, 돼지띠라는 것을 이제 이 여성이 아가씨 때 만났으니 결혼했으니까 지금은 연세가 있지만, 그러면 여기가 돼지띠라면 어떻게 이 돼지띠가 마누라 부인이 있었던 돌싱남인가 알 수가 있는가? 또는 현재 여자가 있는가? 그러니까 몰래 숨겨준 애인이 있는가? 평생에 같이 할 애인이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이 나와 결혼을 했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혹 아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평생의 애인, 그러니까 부인을 두고 애인처럼 있던 부인을 두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주 힘들지만 드물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남편이 이제 돼지띠라고 이제 확인됐어요. 어떻게 하든지 확인이 됐다고 딱 보게 되면, 이 육수라는 것은 759, 34에서 생을 받는 연결대 하나거든요. 그럼 7화가 여기에 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육수에서 입장해 보면 수극과 극하는 것이 이게 정제예요. 정제. 그냥 부인이라는 거죠. 누구의 부인? 육수의 부인요.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남자의 부인이 바로 칠하거든요. 칠하가 7하는요, 7, 5, 9, 3, 4이 여기에 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7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아내가 자기 정제니까요.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현재의 내가 결혼할 남자가 동거를 하고 있든지 여자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과거에 그렇든지. 그러면 현재냐, 과거냐, 어떻게 또 왔느냐. 지금 이게 7화거든요. 7화가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해묘미 한목이 돼요. 이거는 일가니까 나죠. 특히 새가 여기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는 새하고 일간하고 같이 있어요. 육수가요. 금생수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육수는 나고 그 나가 75934이니까 여기가 육수는 나면서도 육수 자체가 결혼할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자. 그런데 남자 육수에 봤으면 7화가 75934 요도 7이 육수가 여기 와가 있는 거거든요.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7화는 이 육수의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이거든요. 동거녀든지 과거에 살았던 여자든지 그러니까 재혼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제 육수는 7화라는 걸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75934 육수니까. 그러니까 육수 안에는 7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없어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딱 보게 되면 이제 나와 만났잖아요. 그러면 해묘미의 한목이 되면 팔목은 오토를 합해요. 그러면 신자진 합수가의 인호설 합화를 충국해요. 그러면 이 부인이 충국이죠.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와 함께 함으로써의 이 남자는 여자를 버리거나 이별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이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남으로써 완전히 이별을 하거나 그런 상태에 이혼 직전에 놓인 상태를 완전히 이혼하게 된다든지 그런 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게임 아웃된 거예요. 우리하고 이 명국의 여성분에 봤을 때는 이 여자는 이제 게임 아웃이에요. 끝나버린 거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여자는 끝나고 이 남자는 75934 육수가 여기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의 돌식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혼남과 결혼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명이라는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돼지띠는 언제 나와 결혼할 것인가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육수는 사금이 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금이 생하는 이런 금생사는 경우도 있고 75934를 육수로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에서 7이 먼저 이 힘이 가장 강력하거든요. 먼저 강력하기 때문에 75934이기 때문에 이 대운의 육수가 뭐랬겠죠?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있는 남편이죠. 나와 함께 남편을 이 시기에 75934이 육수가 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대운에 결혼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대운에 결혼을 한다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 대운 가운데 몇 살에 할까를 또 찾아야 되겠죠. 이 대운은 75934의 육수대가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운은 이제 여기 왔다고요. 그럼으로써 이 대운을 생하는 것은 육수를 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몇 살인고 하게 되면 바로 사금이 생을 하고 있어요. 금생수. 처음에 7이 생한다 그랬잖아요. 75934 육수. 그 다음에 사금이 금생수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생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금은 지금 나이가 없어요. 여기는 암장수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없어요. 나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팔목에서 기연된 이와 십토 사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암장수가 되면 나이를 말할 수가 없다고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금을 생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사금은 여기에서 결혼하는 건데 여기에서 할 것 같으면 나이가 이 가운데 안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34살이나 44살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사가. 그러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과 생화는 하나가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게 되면 바로 이거든요. 사유축 합금이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이 안에 이가 들어가죠. 이가. 그래서 42살에 결혼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제가 하는 것은 원국 비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국 비기에서 나오는 건데 기존 김문둥갑은 항상 말하지만 꿈도 못 꾸는 해단입니다. 제가 여기 듣고도 냈지만 제가 원리를 아주 오랫동안 심도 있게 찾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화가 됐으면 그러면 몇 월달인가? 몇 월달인 게 있을 때는 이것이 1이라는 것은 이제는 나이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42살에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나이 가운데 7년 가운데 바로 42살이 결혼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가운데 그러면 1이라는 것은 음력 1월도 말하고 11월도 말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삼합이 되는 것은 음력으로 1월달에 그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음력 1월달에 여기가 1월달 되고 11월달 되지만 11월달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그대로 1월달인 거는 사유축 합금이니까 그래서 음력 1월달에 결혼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음력 1월달에는 이 이화락하는 것은 바로 양력으로 2월 4일, 14일, 24일 3개가 해당돼요. 항상 3개 가운데 한 날이거든요. 그러면 4일은 이게 경진날이라 되고 이 14일은 경인날이 되고 24일은 경자날이 돼요. 이 세 날 가운데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항상 말하지만 비경과 인성의 날짜가 바로 그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성은 뭐냐? 비견은 없잖아요. 인성하고 비견이 있을 때는 여기는 비견은 이화가 없어요. 이 안에. 일진 중에서는 앞에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오행을 볼 것 같으면 여기는 수가 되기 때문에 관이 될 것이고 그러면 목이 목생화하잖아. 인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날이 되는 거예요. 결혼 날짜는. 그러면 2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2월 14일에 결혼을 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까지 다 이렇게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귀찮아서 제가 이렇게 시간하고 여기까지는 날짜까지는 안 봐서 그렇지 달까지도 보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게 되면 다 정해져 있더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알 거예요. 그런 게 기존의 사주 맹리학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앞으로 운곡, 기문, 둔갑이 전 국민적인 운명학으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는 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산에 들어가려고 토굴까지 예전에 지어놨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거 마무리를 갖다가 사명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이걸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운명학이 내가 찾았으니까 나 위대하다, 뭐 잘한다, 뭐 명예 없고 이런 거 마음에서 단 1도 없어요. 진짜로. 1도 없어요. 1도 없고 단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운명학계로 정해져 있다는 걸 통해서 업을 말하려고 그래요. 현재의 업,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의 업이 현재의 내 업이 그대로의 내 생의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바른 행동 양식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제 목적이고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법적인 구속보다 운명을 암으로써 자기 스스로 조심하게 돼요.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거에 맞다는 것은 운명학으로 증명을 하는데 기존 뭐 많잖아요. 자미대도 있고 많은 사주도 있고 많은 운명학 뭐 유기막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의 운명학도 존중할 만한 이치가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비교를 해보십시오. 운곡 김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존 김문둔각과 사주 맹리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고 인기가 많고 방송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팩트에서 정확하게 결과를 도출해내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실력, 정말로 갖고 있는 내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만 번지를 하고 뭐 그런 경우는 없다고도 말할 수 없겠지만 그 방송국에 인연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출연할 수도 있겠죠. 또 저 같다면 돈을 요구해 가지고 방송에 출연하는 걸 제가 안 한 적도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또 안 그렇다고 하면 끝나니까, 그런 것도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작년인가, 방송국에서, 출연을 원했을 때에, 저는 제의를 했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꾸며진, 그러니까 이미 그 설계된 그대로 내는 그 방송을 진행하는 건 안 한다. 운곡 지문을 덜어낼 수 있는 다른 사주 운명학 하는 선생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덜어내면 내가 나간다 그랬거든요. 왜냐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재미로 흥미거리를 하지만 또 정말로 운명에 맞다 이걸 덜어내기 위해 한다면 하겠지만 그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운명학이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이를 안다는 것은 무슨 띵강 배우자가 안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남자, A라는 남자, B라는 남자, A라는 여성, B라는 여성과 막 이렇게 견주는 경우가 있는데 내 운명의 팔자가 아닌데도 그 시간 낭비, 돈 낭비 할 필요가 있나요?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뭐 있을 수 있는 건 모르겠는데 딱 배우자 외에는 마음에 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물론 운명 이런 게 있어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평생 뭐 이렇게 자꾸 배우자가 없어가지고 운명적으로 그렇게 자꾸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남대로 여기서 가장 기란,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막 계속 이렇게 이별했다가 이혼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운명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운명학에서 나와 궁합이 일단은 조항 가운데 사주에서 이 홍국수를 하는데 홍국수가 어떤 인연이 나에게 가장 길한가를 찾아가지고 그 인연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말 부부나 정 되게 안 좋은 운명학들은 주말 부부나 떨어져지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만일 같이 산다 하더라도 각방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이럴 수 있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영위할 수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다면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교류는 관계가 없어요. 뭐 그런 게 두 개 다 원한다면, 정신과 육체를 다 원한다면 운명이 없는 데는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재혼할 운명, 내가 총각이든 아가씨든 재혼할 남자하고 흔히 많이 합니다. 의외로 많은 건 아니지만 의외로 있어요. 그런 배우자를 만날 운명인지 아닌지. 만약에 여기에서는 팔목이 말입니다. 오토를 합해가지고 신자진 합수가 인호설 합불로 충족했으니 만내지. 그러니까 여기에 돼지띠 남자가 여기에 있는 그 부인이죠. 정제니까. 이렇게 만일에 이 충국을 안 한다면 이 남자는 부인이 두고, 그러니까 부인 같던 애인을 두고 나와 또 결혼하는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 홍보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안 하지, 모든 게 다 갖춰지면 아마 우리는 크게, 이게 외국인들도 다 맞아요. 외국인들도 제가 다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외국인 만나잖아요. 그거 다 정해져 있어요. 외국인과 만나는 사루는 천마하고 마궁이 딱 이렇게 반드시 개입이 돼야 돼요. 이 천마하고 마궁 이런 것들이 배우자 궁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외국 여성하고 외국 남성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운명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가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만일 모든 국민들이 이걸 공부할 수 있는 날이 남대로 제가 구성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겠죠. 하루에 한두 시간을 기초부터, 그러니까 가벌병정도 모르는 사람이, 음양오행을 완전히 기억 니은도 모르는 사람이 시작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한두 시간 하게 되면 1년을 그냥 하게 되면 거의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루에 1시간 할지 두세 시간 할지마다 다르니까 1년만 하게 되면 눈에 띌 겁니다. 눈에 띄고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1년 되면 거의 눈에 띄고 조금 더 하게 되면 그 전에 모든 것 지금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또 시간 많이 할애하게 되면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하게 되면 그런 날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